자, 우리 이제 챕터 2 위생법으로 이제 본격 들어가 봅시다. 자, 위생법에서는 이제 조항이 쫙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면 한 100 몇 조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위생법에서 이 중요한 조항들만 발췌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2조에 보시면 이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의 부분은 절대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든 정의가 사실은 출제되기 쉬워요. 그래서 올해에도 식중독 정의가 나왔어요. 식중독 정의 나왔으니까 자주 보시고 마구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은. 되게 있어 보인다. 읽어보면 안 외워지긴 하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 정의는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 법령에서는요, 위생법이나 이런 법규가 나오는 부분, 해썹에 가도 법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각각마다 좀 법규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하고 끝날 것 같죠. 여기 다 하면은 집에 가실까봐 앞에 부분만 하는 거예요. 해석 가면 또 법을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예외가 나와요. 예외. 단서가 뭐냐면 단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짜증이 나요, 저거. 이거 설명해줘야 막 설명했어. 이것도 어려운데 단 하면은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법령 읽을 때 단서 조항은 이라는 표현은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출제돼요. 얘는 아니다, 이런 부분. 그거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단 가로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의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 다음 중 식품이 아닌 것은 하고 약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기가.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이론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다 외워도 돼. 암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쭉 외울 수도 있는데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이제 시작하시는데 문제를 풀어보시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은 건 1회독을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 회독을 뒤져보는 건 아닌데 딱 질문의 수준을 딱 보면은 1회독했구나. 근데 1회독은 안 본 거하고 똑같아요. 1회독하는 동안에 뭐만 했어요? 적기만 했어요. 근데 안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한 2강쯤에 나와서 궁금했던 내용 있잖아요. 저기 한 40강 중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앞뒤 내용이 뒤에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강을 한 2, 3회독 한 다음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귀찮아서라기보다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계속 기다려. 선생님이 답변해줬나?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뭐 수강을 하고 있고 막 쓰잖아요. 이렇게 물어볼까 저렇게 물어볼까 막 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 써야 되겠면 자기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거기 대고 하고 막 답하고. 근데 그런 뭐냐면 1회독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의 수준이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다. 표시를 크게 해놓고 넘어가 보세요. 내가 궁금한 부분을 넘어가다 보면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질문 내가 왜 했지? 되게 창피하대.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시다가 해결 안 되는 부분 무조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 파트 어려워요. 무조건 저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1회독하고 질문하면 안 돼요. 본인에게도 시간 낭비, 나도 시간 낭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모르는 거 이상한 건 크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식품 첨가물이란 첨가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첨가물 정의가 사실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동안에도. 근데 이 정의 지금 가고 있어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달달한 거, 착색, 표배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합니다.
그쵸? 자, 뒷부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구 용기 포장으로 살균하는데 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이제 보기가 나오면 그럴싸해 보여요, 실제로. 근데 그럴싸하지 않다. 그럴 때 비웃으면서 하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독하고 나서 우리가 식품을 담았을 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첨가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세 번째 보시면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있죠. 자, 화학적 합성품이란 무엇이냐?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자, 화학적 합성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 다 돼요. 화학 반응을 되는데 분해 반응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예외 조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해 반응은 안 돼. 분해 반응 이외의 다른 반응은 다 돼요. 이렇게 체크. 자, 기구란이라고 써져 있죠. 기구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에 물건, 그죠? 물건을 말한다. 자, 이 기구에 대한 정의는요. 기구에 대한 정의는 하나도 안 나와요. 기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후라이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저 예외만 맨날 나와요. 예외만. 그래서 자, 기구가 아닌 것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이는 기계, 기구나 그 밖에 물건. 그죠? 그럼 예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물 몇 년째 쓰고 있어요. 탈곡기, 그죠? 이렇게 어망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고기 잡고 캐고 탈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원제품들,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것들 다룬 애들은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생겼어요. 뭐냐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재작년이 이게 이 학원에 오니까 지금 19년도잖아. 난 19년도에 살고 있는데 난 2020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얘가 2020인 줄 아니까 19년도 갖고 자꾸 작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 근데 다 그러시더라고. 다 여기 다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학원에서 다 2020 대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0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9년도잖아요. 18년도가 재작년 돼버려 이미.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 주면서, 그죠? 오늘 드린 프린트를 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생리대 파문나고 하면서 위생용품이 따로 법률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이제 보시면 2018년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위생용품 관리법이 생겼고 그 안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2조의 1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을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2조의 1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1호가 뭔가요? 바로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1땡이 1호예요. 법을 읽을 때. 그래서 지금 제 책을 읽을 때도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1호예요. 그러면 1 동그라미 원문자는 1항이에요. 1항. 1조는 대놓고 조라고 써드리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몇항 하면은 바로 못 찾아요. 3항을 보세요. 근데 혼자서 3항이라는 소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3 원문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1호, 2호, 3호 이렇게 호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법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그러면 위생용품 관리법에 들어가서 제2조를 보고 1땡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1땡을 실어드렸어요. 자, 위생용품이란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그 위생용품 뭐냐면 가목을 보시면 세척제라고 써져 있죠. 자, 세척제 1번 세척제. 야채, 과일 같은 거 씻는 데 사용하는 제제, 또 용기나 기구 이런 것들 씻는 데 사용하는 제제 있잖아요. 이런 세척제. 그다음에 행군보존제, 그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 이런 행군보조제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위생 물수건 있죠. 그 접개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음식점 가면은 물수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기타 위생용품을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 기타 위생용품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물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포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일회용 컵, 일회용 뭐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뿐만 아니라 일회용 행주라든가 타월, 종이, 냅킨 또 일회용 이쑤시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면봉, 기저귀 같은 거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이 위생용품들을 이제 여기 우리 위생법에서 기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 제외 품목들.
그러면 제외 아닌 애들 한번 봅시다. 읽고만 가면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거, 담는 거. 그 다음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이런 것들 하는데 사용하는 거. 운반, 진열까지. 자, 5번 보시면 용기 포장이 나오죠. 자, 용기 포장은 말 그대로 넣거나 싸거나 그 다음에 그리고 그때 같이 건네는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위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위생을 하다 보면 위해가 많이 나오거든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위해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올해 이 책부터 달라진 것들이 7하고 8호가 없어졌죠. 오타가 아니에요. 7호, 8호가 삭제됐어요. 위생법에서. 왜냐하면 그 광고 표시법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 표시 광고법이 생기면서 얘들은 다 그쪽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법을 치면 실제로 삭제, 그러면 7, 8을 없애지 않아요. 삭제된 내용 그대로 놔둬요. 삭제, 삭제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9호를 보면 돼요, 이제. 2개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 외울 게. 그죠? 자,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하는 걸 다 영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영업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농업,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입니다. 영업자란 영업 허가를 받은 자, 그죠? 영업 신고를 한 자, 영업 등록을 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영업은 크게 신고, 허가, 등록 3개가 있다.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식품위생이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이 진짜 쉽게 나온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렇게 5개가 우리가 식품위생이라는 범주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다 관리해야 돼. 친구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준 및 규격 같은 거를 볼 때 식품 등이라는 표현을 하면 요 5가지예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집단급 식소에 대한 내용. 자, 집단급 식소는 우선 문제집에 자주 나와요. 그죠? 문제집에 자주 나오고요. 가끔 기출이 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청 같은 것들. 집단급 식소란 우선 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이렇게 비영리 이렇게 나와요.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정 다수인. 자, 특정 다수인이라는 표현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은 시점은요 불특정이잖아요. 우리 불특정 다수인이고요. 이런 그 집단급 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땡땡 초등학교 들어가서 밥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 초등학교가 맛집이래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다수인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있어요. 집단급 식소라고 표현하는 기준. 집단급 식소라는 정의. 1회 50명 이상. 한 번 그 식사가 제공할 때 50명 이상이어야 돼요. 이런 것을 집단급 식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런 시설로 예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기숙사, 학교, 병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이런 것들을 집단급식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13번. 13호를 보시면 식품이력 추적관리 있죠. 식품이력 추적관리는 이제 우리 요즘엔 일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딸기는 이렇게 잘생긴 농부 아저씨가 하셨네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축산물부터 했잖아요. 이 아저씨가 소를 키웠네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면 이제 그 생산자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선 있는 애와 없는 애가 있을 때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원해서 했고 신뢰도가 높아서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대로 잘 해야 돼요. 추적관리에 잘 임해줘야 되거든요. 자, 식품이력 추적관리란 뭐냐?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14호 보시면 식중독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식중독의 정의도. 자, 우선 뭘 먹겠어요? 식품을 섭취했고요.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그러면 우리 유독 물질 같은 경우는 독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식중독도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독소같이 이런 물질로 인해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이게 식중독과 관련된 정의. 마지막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한번 봅시다.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교육청 쪽에서 예를 들어 뭐 조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정의는 끝났고요. 이제 4조부터 들어갑니다. 자, 앞에 있는 조항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자, 무슨 비타민 6의 기능 하면 앞에 나오는 아이들이 중요한 거잖아. 메인 기능이 있고 쭉 가다가 이런 기능도 있기도 해 이러면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조항들은 중요 조항이고 문제가 됐을 때 벌칙도 막 10년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조부터 보시면 4조는 뭐냐면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죠. 자, 4조에 나와 있는 위해 식품에 대한 조항. 우리가 이 지금 쭉 다 공부를 하신 날 마지막 벌칙이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벌칙에 대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나오는 조항들 중에 이제 벌칙에 조금 메인인 애들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옆에 써놓으시면서 볼 때 같이 보시고 나중에 벌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10년, 5년, 3년, 1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으면 여기 10년짜리들이나 5년짜리들을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1년까지 가버려요. 요즘. 쟤를 강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저 외우지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런 파트들은 좀 기억을 할 건데 4조가 10년짜리예요. 10년. 자, 정식으로 말을 하자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돈은 얼마냐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병과가 가능해요. 징역도 살고 돈도 내. 이렇게. 완전 나쁜 놈이란 뜻이죠. 그래서 병과. 병과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세요. 뭐냐면 징역도 살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거나 그 감옥에 간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진짜 나쁜 놈 그러면은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10년에 1억 병과 하면은 벌칙 중에 이제 제일 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조는 10년에 1억의 병과 가능해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거의 랩 수준이죠. 이게 차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보시면 진열도 안 돼요. 그렇죠? 진열, 이거 팔려는 거 아니에요. 잠깐 놔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열 자체도 안 돼요. 자, 그런 조항을 보시면 1호부터 7호까지 있죠. 1호부터 보시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리거서부터 있죠. 1호 썩거나 상하거나 설리거서, 그 다음에 또 유독 유해 물질, 또 병을 일으키거나 이는 그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또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있거나, 또 안전성 심사에서 GMO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금지된 것. 그죠? 수입 신고 안 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 가공한 거. 이게 다 위해 식품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한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10년 1억 병과. 이렇게. 자, 5조 봅시다. 병든 동물. 자, 5조도 역시 10년 1억 병과예요. 병든 동물. 막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막 이런 기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위생을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에 애국심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다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국심은 조금 놔두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우선 뭐 다른 것들은 뭐 술 이런 것들은 우리 거 마시고 우리는 여기에 불타올라야 돼요. 병든 동물을 팔았다고? 이런 데 불타올라야 돼. 제 5조 보시면 10년 1억 병과예요.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1번 고기, 2번 뼈, 3번 젖, 4번 장기, 5번째 혈액. 이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든 그 동물 중에서도 특히 이 부위,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자, 6조 봅시다. 6조 보시면 6조도 역시 10년 1억 병과예요. 보시면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했을 때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 화학적 합성품이 뭐였냐면 식품 첨가물이었어요. 예전에 식품 첨가물에 천연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화학적 합성품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성한 거 있잖아.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추출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교재가 첨가물 파트인데 화학적 합성품, 이 교재가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써져 있는 교재를 본다. 그거는 진짜 오래됐구나. 이렇게 감염병으로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 교재를 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화학적 합성품이라 근데 여기 지금 본 법조항들에 들어있고 꼭 그 첨가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자, 그렇지만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중에 판매등 금지를 보시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보시면 1호를 보세요.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식품 첨가물이 이 앞에 방금 내가 읽은 것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독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고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그래서 바로 짜증이 확 올라왔죠. 다만 보고 자, 다만 못 찾으신 분 없죠? 다만 앞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과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첨가물 파트에 가면 그 파트를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쫙 있는데 그게 안 정해져 있는 모르는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 써도 되고요. 또 뒤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는 동안 시험을 거쳐가지고 임시적으로 임시 기준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6조도 10년 1억 병과입니다. 7조 봅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라고 써져 있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공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및 규격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위생법만큼이나 친숙하게 지내는 친구가 우리 그 공전이에요, 공전.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공전 부분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두시면 다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항상 말하거든요. 다 공무원 하실 거잖아요. 공무원 하실 때 굉장히 익숙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시면 지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시험 공부한 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실제로 가서는 민원인하고 싸워야 되고 민원이 그래서 이 물건을 허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면은 네 하고는 막 법을 뒤져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두 결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법도 좀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공론도 조금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공부하다 생각하세요. 난 이미 합격했어.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또 엄청 즐거워. 공존이 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고 공부를 등한시하면 공전이 친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전도 가끔 읽어보시고 다운받은 우선 R집으로 내려와요.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전은 우리가 자주 친하게 봐야 돼요. 자,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각 호해상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해서 고시를 하는데요. 보시면 7조에 보시면 각 호가 뭐냐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라고 써져 있죠.
우선 체크를 해둬요. 자, 식품하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공전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냐면 우선 기준 및 규격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성분에 대한 규격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및 규격이라는 표현은. 이 항을 보세요. 자, 식약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첨가물을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뭔가 다른 원재료를 이걸 이제 내가 식품으로 사용하고 아무거나 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인정받은 재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두 줄 내려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간. 1번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간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공인된 아무 데서나 내가 가서 실험해왔어 이렇게 안 돼.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 기준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총리령으로 정하는 여기다 쓰지 말아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여기 보시면 시험 검사 기관이라고 있죠. 이건 3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우선 식약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방식품안전청이 있겠죠. 첫 번째 지방식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렇게 안전청.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 그죠? 보건환경연구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그런 독성과 관련된 아이들은 이 많이 나와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 이렇게 3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을 보세요. 사망도 은근히 그 보기로 잘 나오는 건데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누구 여기다 가로할 수 있어요. 누구? 수입자.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를 수 있어요. 그 당연할 것 같지만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규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나라, 수출은 다른 나라잖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 갖고 와가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되지만 저쪽에서는 괜찮은 나라, 그 나라에서 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라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만 수출할 거. 수출할 물건에 대해서만,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자, 제 사항 보세요. 제 사항. 제 사항 보시면은 제 1항 쭉 앞에 설명했던 1항, 2항에 따라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되고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져 있죠. 즉 뭐냐면 정해진 거 써라 이 말인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공정과 관련돼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5년이에요. 그죠? 아까 10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 5년이야. 이런 친구들은 지금 7조에 대한 내용 보세요. 7조 4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내용이 있고 4항의 마지막에 자, 다 읽었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5년. 5년짜리는 돈이 좀 작아요. 5천만 원. 그다음에 병과 이렇게 그리고 이제 7조의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들어간 내용인데 1항만 읽어보면 돼요. 식약처장이 뭐냐면 이런 기준 및 규격, 기준 및 규격 관리 이런 계획을요 5년마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 횟수가.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계속 변하고 그러니까 기후도 다 영향을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제정했다고 그때 봤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수립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조 보겠습니다. 8조. 자, 8조 보시면 유독
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다라는 거죠. 여기 8조도 여기 해당이 돼요. 10년짜리. 그래가지고 유독 기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8조도. 자, 8조 보시면은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8조에 대한 내용도 10년 1억 병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보세요. 자, 구조하고 7조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한번 봐보세요. 자, 구조와 7조를 보시면은 7조는 뭐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죠. 구조를 보세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에요. 그죠? 7조와 구조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품 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1번 식품이었고요. 2번은 식첨. 그죠? 그다음에 3번은 기구, 4번은 용기, 5번은 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세트가 요렇게 세트고 그다음에 요렇게 세트로 되어서 얘는 얘와 관련된 조항은 7조에 있고 얘는 9조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구조를 보면은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있는데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1호에 보면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이 있고요. 2호를 보시면 기구,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규격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느낌이 오면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7조에 있는 1호, 2호 봐보세요. 기준 및 규격, 똑같은 기준 및 규격인데 검사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냐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구조에 있는 기준을 보시면 구조에 있는 기준은 뭐냐면 제조 방법이에요. 막 여기 구조에 조리 막 이런 거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기구, 용기, 포장이니까. 그래서 요들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다음에 규격을 보시면 얘 7조에는 그냥 성분에 대한 규격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구조에 보시면 기구,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대한 규격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구, 용기, 포장의 각각의 공전이 버전이 다르고 실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이거 뒤에 또 어떤 내용 나오냐면 뭐 표시 기준 뭐 이런 거 할 때도 여기는 뭐 원재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 재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쫙 정리해 두시면 훨씬 외우기가 쉬워요. 법을 보는 그 요령이에요, 그냥.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구조의 2항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항에도 보면. 아까 7조에도 보면 기준 규격이 없었을 때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구조도 똑같아요. 이렇게 없어요. 기준과 규격이 없는 기구, 용기, 포장. 이거를 쓰고 싶어. 나 진짜 엄청난 그릇을 발명했어. 나 이거 쓰고 싶어. 막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사망도 똑같아요.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원재료는 누구한테?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을 따르면 돼요. 이렇게 7조 구조가 겹쳐 있어요. 그다음에 사항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정해진 기준 및 정해진 이런 기구, 용기 포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요거다. 5년 5천만 원 병과된다. 벌이 똑같아요. 쉽죠? 위생법.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나 근데 나 혼자만 뿌듯하다? 집에 가도 되게 뿌듯해. 나 오늘 좀 잘 가르친 것 같아. 근데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받아. 근데 위생법은 이렇게 말을 하고 되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 문을 나가면 뭐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본다, 내가? 그러면 약간 이 책 자체가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글씨가 쫙 올라오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봐도 모르는 이게 위생법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선생님도 그러고 쟤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령이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선생님 말할 때 이해를 했는데 집에 가서 나온 다시 읽어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갖고 와서 물어보세요. 알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구조까지 보고요. 보시면 이제 10조에 사실은 이제 이런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10조에 대한 내용들이 삭제가 되고 갑자기 박스가 나타났죠. 자, 박스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다른 법령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박스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뭐 10조부터 뭐가 있냐면 표시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 뭐 나트륨 이런 표시,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쭉 정리해 놓은 거라든가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싹 여기 누구로 갔냐? 식품 표시 광고법으로 갔습니다. 썩 반갑지 않아요. 예, 여기 내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면서 아 어디까지 가르쳐 줄까라는 약간의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사실은. 자, 우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고요. 약칭은 식품 표시 광고법입니다. 자, 이 법을 만든 목적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뭐 뉴스에 방탄커피가 나오면서 같이 걸린 애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허위 광고. 그래가지고 방탄커피도 나오고 막 사실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식품화학적으로는 그렇게 완전 어긋난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논란의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자, 이렇게 뭐냐면 아직도 식품 표시에 있어서 허위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막 뭐에 이거 좋다 막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사람이 손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는 거고, 이 광고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식품위생법.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도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가져갔잖아요. 두 번째 축산물 위생관리법.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신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니까 건강기능식품. 우리 사실 얘가 제일 자세히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세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로 뭉쳐놨어요. 자, 그러면 뭉쳐놓은 건 중요하지 않은데 뭐가 있냐면 이 박스에 들어있는 이 법령을 볼 때에는 말 그대로 축산물도 들어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 되면 아하 이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대한 내용, 근데 지금 많이 축산물하고 합쳐지고 있거든요. 이 공정 같은 것들이. 근데 여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말 그대로 그 축산물과 관련 위생된 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건강기능 이걸 각각의 표시에 대한 내용과 광고 막 이런 거 이제 질병에 관련된 내용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어서 이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막 아이스크림이 등장하고 햄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햄 낯설다? 이제 우리 위생법에서는 안 나왔던 친구들인데 축산물에 있던 친구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잘못 생각해서 막 햄을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햄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제정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공부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들어가면 훨씬 재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넘어가고 정의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7번 보세요. 7호 찾았어요? 표시란 찾았죠? 원래 위생법에 있던 아이였어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표시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위생법에 있을 때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말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얘들이 들어왔지? 아하, 이 법 세 개를 합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찌됐건 이런 아이들은 다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다 표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영양 표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들에 다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9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있죠.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돼. 지금부터는 나가셔서 오늘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 가서 나트륨 함량 표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 포장지가 작으니까 QR코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다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도둑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당하는 식품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봐요. 예를 들어 내가 항상 예시로 들어주는 뭐 뿌셔뿌셔라던가. 왜냐면 우리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뿌셔뿌셔를 봤는데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딱 QR코드 찍으면 이 그림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이게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바로 잘난 척을 하면 돼요. 야, 너 이거 알아?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난 척 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는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4조에 보시면 표시의 기준이라고 써져 있죠. 자, 표시의 기준 보시면 식품 등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죠. 자, 1호, 2호, 3호를 보세요. 자, 1호, 2호, 3호를 보면은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구분했던 거를 또 적용하면 돼요. 자, 1호에 보면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축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축산물 조금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우선 식품, 식품 첨가물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 적어야 되냐면 표시를 제품명, 그 다음에 내용량 및 원재료명, 그 다음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실제로 이런 거 보기가 없을 것 같지만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다 들어있잖아.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또 가서 또 보셔야 돼요. 이렇게 책을 보고 뿌셔뿌셔를 놓고 다 적어져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왜? 이 셋 중에 하나가 적어져 있어요. 그 식품에는.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첨가물,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류령을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식품, 식품 첨가물은 이런 가나다라 마에 대한 내용이 있고 2호에 보면 기구 용기 포장은 다른 내용이 있겠죠. 가에 보면 재질,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 위해 총리를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표시한 내용 중에 재질 하면 틀린 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제1항에 따른 표시 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 크기, 표시 장소 등 표시 방법에 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이걸 보자마자 내가 이걸 또 다시 다 봐줘야 되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책에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자, 우리 먼저 뒤에 보시면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표시 대상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림 밑에. 그렇죠. 표시 대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법령에서는 표시 의무자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조금 쉽게 써져 있을 뿐인데, 자, 그러면 표시 대상은 4번에 보면 표시 대상, 저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여기 이게 바로 표시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세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공통 표시 기준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페이지. 못 찾았어, 지금. 30페이지. 30페이지에도 공통 표시 기준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박스를 해서 뭐냐면 표시사항. 어떤 거를 표시하는데 기준. 어떻게 표시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한글과 외국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외국어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땡. 그죠? 애국심 그때 바로 발동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바까지. 보면 앞에 가부터 표시 방법 가부터 바까지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막 따로 사실 프린트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내용이 겹쳐요. 지금 약간 과도기 단계여서 그래요. 바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내용 중에 뭐냐면 그 다음 장 32페이지를 보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있죠? 그 내용이
똑같이 그 광고 표시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쭉 다 뒤에까지 어디까지냐면요.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 앞부분까지가 그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가져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 올해부터 올해가 2020년으로 했을 때 올해 20년으로 시험 볼 거니까 잣이 들어가서 잣 알고 계시죠? 그죠? 잣 냉장고에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 알레르기 표시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용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몇 페이지였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항에 있는 표시 의무자, 표시사항의 글씨 크기, 뭐 장소, 표시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뒤에 페이지에 다 표시를 해놓으셨죠? 그 내용에 다 들어있으니까 옆에다 다 써놓으시고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그게 그 박스는 지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